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서울 외곽들은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나 용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다 이런 정반대되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서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분명히 방법이나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 고수 비급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울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락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아니다, 상승할 거다라는 기사들 또한 물론 존재를 하는데요.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부동산 하락론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크게 4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저금리였는데 그게 이제 상승이라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그 근거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양적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시중에 이제 양적 완화로 된 게 이제 앞으로는 축소해 나갈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흐름이 사라지게 돼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도 많지 않다. 호가만 높을 뿐 매도 우위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위기는 항상 존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동반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공급 부족이었는데 3기 신도시 공급하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부분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사실 확인하면 금리 상승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2025년, 가격 상승폭이 컸던 28년도에도 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냐면 그때 기준금리는 1.5% 내외였습니다. 자,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1%죠. 그런데 한창 상승하고 상승폭이 컸던 연도수를 봐도 그때 기준금리는 1.75%고 그 당시에도 뭘 얘기했냐면 1.75%도 저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 이 논리적인 요소가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2018년 이후에 금리가 하락해서 0.5%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큰 건 맞습니다. 왜냐? 자산 가치가,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뭔가를 빌려도 부담감이 많이 적으니까 그 부분이 자산 늘리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1%예요. 그리고 금리 영향이 이 부분이 좀 뒤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기가 맞는데요. 현재 기준도 저금리고 설사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간다 해도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기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심리적인 이제 하락 추세일 뿐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적 완화 축소로 하락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예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풉니다, 시중에.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장적 완화를 할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완화가 될 만하면 다시 또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이 양적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 자체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부동산 자체로 흐르는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급 토지 보상금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그 금액 자체로 주인들은 바로 부동산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는 점이에요. 왜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쪽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한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은 부동산 자체로 흐르는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축소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너무 올라서 앞으로는 거래가 실종이다. 네,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매년 들었어요. 매년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항상 거래가 실종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 자체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현재가 거래가 실종된 이유가 너무 올라서,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한 내용은 대출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고, 그리고 증세, 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 증세, 세금을 더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정책 결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래가 실종이 됐다라는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대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대출 없이 실제 현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증세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다들 그만큼 다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그에 따른 대책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전가,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전가를 해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경제 위기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하락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경제 위기 가능성이 일단 낮을 뿐더러 항상 존재했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되 이게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주목하시면 됩니다. 설사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아까 금리 인상 부분하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양적 완화, 이 두 가지가, 양적 완화 두 가지가 동반이 되려면요, 경제 위기가 되면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고 양적 더 완화가 되는데, 경제 위기가 오히려 심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완화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됐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됐을 때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틀린 논리가, 위기가 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고요, 양적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에 또 다른 그 경제 위기에 맞춘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하락한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뒤에 바로 있지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3기 신도시 그래요. 공급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게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자, 현재의 3기 신도시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심지와 가까울까요?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급,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 내지는 2026년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끔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 상황을 한번 놓고 볼까요? 자, 토지 보상금도 원래 올해까지 대부분 지금 이쪽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나가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딜레이되고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계획했던 2025년이나 26년에 공급했다는 내용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서울이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세미나라든가 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째, 공급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특히. 자, 왜 그러냐? 예전부터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리고 그 정점이 2022년과 23년이 역대급으로 공급이 낮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급이 많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 소리는 곧 기존에 있는 주택들까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중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뿐이에요. 실제로. 왜냐?
서울 자체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도 있겠지만 지저분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신도시처럼 뭔가를 이제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려면은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찾는데 찾는 것 대비해서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공급 부족은 집값 급등을 그래서 야기시키는 거예요. 물량 부족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 곧 시장이 불안을 초래를 하고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유동성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예정이 50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에 약 80% 정도 되는 36조에서 39조 정도가 원래 3기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예정이고 이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집행이 안 됐죠. 그러면 내년인 2022년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또 많이 늘겠죠. 그만큼 부동산으로 흐르는 유동성 자체가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장금 그래서 내년 토지 보상금 역시 역대급일 거고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현금이 많아지니까 현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자, 현재 금리는 1%예요. 원래 0.5%에서 두 번 인상을 해서 1%가 됐죠. 현재 상승해서 상승 기조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저금리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1.5% 내외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금리에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을 봤더니 금리 2% 이내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였다라는 점이에요.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금리가 2%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금리에 의한 부동산 하락 추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입니다. 그리고 한두 차례 정도 더 연장이 된다 해도 아직까지는 저금리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향은 받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이 금리에 대한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금리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유념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기타 변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자,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하지 마라, 사지 마라라고 했던 것들이 자, 이제 서울 자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서울에 공급할게. 앞으로 새롭게 바꿀 거야, 개발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매년마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재개발을 매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7월 이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상승하고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된 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풀리는 게 올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동안 2년에서 4년 동안 전세가를 못 올렸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승할 부분을 월세로 돌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 줄어들거나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식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이 부족하고요. 유동성은 증가하고 또 전세 시장은 불안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을 놓고 봐도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파트는 이제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좀 주춤하나 다시 반등할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치가 높은 곳들, 역세권이나 대단지들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급이 지금 목적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가치는 상승폭이 커질 거라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혹시나 소액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현재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상승도 하락도 없지만 변화를 중심으로 그런 곳들을 미리 선점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분들은 자산을 늘리고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전망들은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때 부동산 전망 및 소액 투자 관련돼서 전망과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내년에 이제 흘러갈 거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눈여겨보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약을 신청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그 시간에 난 시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1대1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한 지역은 서울시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역 앞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1호선, 4호선, 경의선, 중원선, 공항철도, KTX까지 다니는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죠. 서울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면적 같은 경우는 대략 12평에서 13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세는 5억 2천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할 때 이제 중요하게 이것을 꼭 유념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5개 역이 추가되는 교통의 핵심지죠, 서울역이.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 GTX 잘 알고 계시죠? 네, 고속철도망인 GTX A, B 하나가 아니고 2개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새롭게 생기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새롭게 생기고요. 또 광명철도도 생깁니다. 자, 새롭게 생기는 게 또 최소 5개는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노선들이 다른 여타의 노선에 비해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만큼 중심지를 다니는 노선들입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 위쪽 정확한 명칭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서울역 코엑스라고 불리는 게 내년에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 근처를 기준으로 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정사실이고 내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서울역 5분 거리 그리고 코엑스 인근 바로 앞쪽을 선점을 한다면 변화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분명히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한번 짚어드릴 건데 여기 이제 크게 서울역입니다.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서울역이고 이쪽까지 다 서울역인데 이 서울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쪽 지역을 위치해 있고 이 바로 위가 바로 그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위치입니다. 여기선 도보 한 2, 3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와 교통이 모두 다 만족시키고 개발이 확정된 곳들 그 근처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됐다는 기사는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 마이스 산업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상업시설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의 삼성동이죠. 그리고 삼성동에는 코엑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이스 산업시설인데 똑같은 내용이 이제 서울역에 유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현재 노선이 다니고 있는 여러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GTX 2개와 신분당선, 신안산선, 광명철도 총 5개의 노선이 추가가 된다. 그만큼 교통이 개선이 되고 이미 좋은 위치지만 더 늘어나서 오히려 더욱 더 서울에서 한 축이 중심축이 될 거다. 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 되고 GTX 노선들 이쪽이 서울역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렇게 노선도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리동 위치한 그 서울역의 5분 거리 시세 5억 2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가 3억 3천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현금은 1억 9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억 이하가 찾아보기 힘드실 건데 가격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강변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이 위치는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투룸입니다. 실면적은 대략 11평에서부터 15평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세는 대략 4억 8천에서부터 5억 5천 사이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대략 1억 6천에서 1억 7천5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요약하자면 여기 역시 첨단 업무 복합단지와 통합청사, 대역 상업시설, 일자리와 시설, 상업시설이 같이 주변에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주변에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강변이라는 특수한 점 그리고 한강변에서는 찾기 힘든 괜찮은 학군
그리고 희소 가치가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미 개발 추진 중인 주변이면서 또 가능성 높은 누명 지역 또 주변에 뭐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곳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뭔가 변화를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을 한번 이제 짚어드릴 건데 여기가 4동, 3동, 2동, 1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위치는 4동 쪽 라인과 2동 쪽 라인이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왜냐? 여기가 이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개발을 봤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중앙 쪽에 큰 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을 중심으로 아래가 한강변이에요. 위에는 한강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하지만 4동 쪽이 가장 좋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이미 신청해서 소액 자체가 투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처럼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쪽인데 이 안에서도 노후도라든가 좀 개발 가능성이 좀 더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서울 지역은 지금 재개발 얘기들이 많이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자체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입지 자체의 요소 그리고 주변 변화를 눈여겨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구의역 개발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구의역이 있고 여기 앞에 강변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국가에서 지금 복합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위치해 있고요. 이 정중앙 쪽에 직선도로가 나와지는 게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은 역을 이용해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이제는 일제로 쭉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접근성이 좋은 이쪽 아래쪽에 한강변 라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또한 바로 강변역 옆에 동서터미널 개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유명하다는 스타필드가 새롭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도보 5분 거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구의역과 강변역도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보다 더 빠르게 역진입이 가능할 거고 주변의 일자리와 그리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할 거다. 새롭게 바뀔 거다. 그 근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게다가 변하지 않는 황금 입지라는 한강변이라는 희소성 같이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가치는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노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는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공사 중이고 여기는 동서울 터미널 개발로 스타필드를 포함해서 새롭게 생겨날 거고 이 라인 안에서 한강변 쪽을 보시되 이쪽 자체가 자양 2동이 여기입니다. 자양 2동이 여기인데 살펴보시면 이 모두가 다 재개발 가능성은 있지만 이쪽 자양 2동 쪽 앞쪽 라인 쪽을 보면은 이쪽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신축이 그러니까 파란 게 이제 신축인데요. 신축이 좀 많이 들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반해 2동 안에서는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고로 이제 새롭게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시세는 4억 8천에서부터 5억 5천, 전세가 3억 2천에서부터 3억 7천5백, 실제로 전세금을 뺀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부터 1억 7천5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 부동산 전망들, 그리고 이제 또 추천 지역들, 그리고 소액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들, 그리고 알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고 세미나 들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게 신청을 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동산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